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 어릴 적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 사주지 않으셨죠. 옷은 주변 이웃집에서 물려받은 것을 입었고 간식이라곤 얼음사탕뿐이었습니다. 의무교육은 제대로 받았지만 필기구나 교과서는 다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태어나서 내내 물려받은 물건만 써왔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지만 딱 하나 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려받은 책상이었죠. 그 책상은 물려받은 것인데도 새 것처럼 윤이 반짝반짝 났습니다. 서랍을 열면 나무 냄새가 훅 풍겨와서 나는 그 향기를 맡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처음 그 책상을 받고 나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한가할 때면 거기 앉아 책을 읽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에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기에 다리에 느껴지는 감각 따윈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다리를 조금 빼서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또 서늘한 것이 다리에 닿았습니다. 기분 나빠서 나는 오른발로 서늘한 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발끝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시선은 책에 꽂혀 있었지만 의식은 책상 아래 발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른쪽 다리를 슬쩍 움직여 그것의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가 싶으면 딱딱한 곳도 있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발끝은 할듯 그것의 표면을 훑다가 마지막으로 위쪽을 향했습니다. 가는 실 같은 게 수도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발에 뭐가 닿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살그머니 몸을 숙여 책상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창백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내 발끝은 사내아이의 머리에 닿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책상 아래 사내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내아이 역시 미동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는 엉금엉금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가 금방 본 것을 울며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믿어주더라도 우리 집에 책상을 살 돈은 없으니 바꿔줄 리도 없었죠. 결국 나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 책상을 사용했습니다.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노라면 종종 다리에 서늘한 것이 닿을 때가 있었지만 책상 아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아이와 마주칠까 무서웠으니까요.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보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나는 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온 것이냐고. 어머니는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 책상은 와타루 군네 집에서 받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타루 군은 나와 동갑으로 함께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와타루 군은 강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와타루 군은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며 앞으로 시작될 학교 생활을 두근대며 기다린 게 아니었을까요?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책상 아래 있는 와타루 군이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와타루 군이 이루지 못한 꿈만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작정이었죠. 그 후로도 와타루 군은 내 다리를 만지곤 했습니다. 나는 와타루 군이 다리를 만질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와타루 군의 격려 덕분인지 저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교에서는 야구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끼고 싶었지만 야구 배트나 글러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에게 졸랐죠.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개월 뒤 아버지는 배트와 글러브를 내게 건네주셨습니다. 또다시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신나게 야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 글러브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거 요시로 글러브 아니냐? 요시로는 학교 야구부에서 뛰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재능이 있어 신입생인데도 주전으로 뛸 정도였죠. 하지만 요시로는 얼마 전 죽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다 강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쓰는 글러브가 요시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요시로가 아쉬워하지 않게
그 녀석 목까지 열심히 야구하자고.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요시로와 와타루군은 묘하게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찍 죽은 데다 사인도 죽은 장소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유품을 내가 쓰고 있었죠. 이런 우연이 있는 걸까요? 몇 개월 뒤 나는 다시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이번에는 게임기가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뒤 아버지는 게임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게임기를 받기 얼마 전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근처 강에서 중학생이 빠져 죽었다는 기사가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몇 년간 나는 그게 죽은 와타루 군이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라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책상 아래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